195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왕성한 활동을 선보이던 주중녀는 조용하고 섬세하면서도 선이 뚜렷한 연극에서의 연기가 눈에 띄어 윤대룡 감독에게 발탁되어 조국의 어머니란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뒷날 남편이 된 허영과 공연한 이 영화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남편의 뜻을 이어 광복운동에 투신한 주인공 역을 맡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같은 해 홍성기 감독의 첫 연출작이자 최초의 천연색 극영화인 여성일기와 김성민 감독의 심판자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영화배우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정상에서 인기를 구가하며 생애 통틀어 400여 편의 출연작을 남긴 주중녀의 연기 생활은 여학교 시절 고엽의 연극을 보고 희열을 느끼며 연극광이 된 것에서 시작하여 18살 나이에 집을 뛰쳐나와 찾아간 극단 고엽에서 무영탑의 유치진의 시녀 역을 시작으로 청춘의 윤리, 유령, 맹진사댁 경사 등을 공연하며 차근차근 배우의 인생을 밟아갔습니다. 조용하면서 차가운 열정을 안고 있는 배우 주중녀는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완벽한 얼굴의 명성과 어머니 역, 처녀 역 닥치는 대로 소화시켜내는 연기력으로 당대의 히로인으로 군림했습니다. 이 무렵 그에 대해서는 항상 어두운 모습을 몸에 지니고 있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은 인상을 주는 멋, 언제나 조용하고 정서적인 역만을 하는 주중녀, 항상 무엇인가를 사색하는 듯한 등으로 전형적인 한국 여인상이 부각되었고 희생의 여인상이 관객의 동정을 받으면서 많은 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역할은 가난한 대학 교수 부인, 현숙한 외교관의 아내, 선량한 어머니, 간호부, 기생, 가정교사, 빠걸 등 다양했지만 모든 결말은 여성이 갖고 있는 비극성으로 이어졌다고 주중녀 스스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대가 변할수록 영화 속의 인상도 변해야 한다. 비극의 여성상이 영화에서 드물게 나타날 때 우리나라 여성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여 어느 배우보다도 먼저 자가용을 구입했다는 주중녀는 영화 제작에도 관심을 가져 주중녀 프로덕션을 차려 그 여자는 행복했던가를 만들었으나 흥행에 실패하고 맙니다. 게다가 이혼과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현숙한 이미지가 타격을 받았으며 재정난에 빠진 그를 돕기 위해 영화계에서 주중녀 집 사주기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강렬한 눈매와 우수의 그늘을 들이운 독특한 마스크로 팬들에게 사랑받은 주중녀는 1925년 2월 10일 함경남도 영흥군 엄기면 덕하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분홍의 무남동녀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함남여고를 졸업하자 동경하던 극단 고엽에 들어갑니다. 1943년 18살 때였습니다. 극단 고엽에 가입해 배우 활동을 시작했고 같은 해 연극배우 허영과 결혼했으며 해방 전까지 무영탑, 유령, 맹진사댁 경사 등을 공연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극단 청탑에서 활동했습니다. 1962년 허영과 이혼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김수용 감독의 산불, 만선에서의 연기로 대종상, 청룡상, 부일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재기하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산불에서는 전후 과부촌이 된 마을에 사는 과부 역으로 성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적극적인 여성상을 열연하여 호평을 얻었습니다. 이후 안개, 피해자, 토지, 황토, 야행 등 김수용의 작품에서 열연했습니다. 그 외에 극단 신협의 연극 무대에 서는가 하면 TBC 전속배우로 TV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등 1970년대 중반까지 활발히 활동하다 1980년 9월 18일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향년 54세로 하늘의 별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영화사를 이야기할 때 기생충과 함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작품이 1960년 김기영 감독의 한여인데 2010년 임상수 감독이 이정재와 전도연을 주인공으로 리메이크했던 원작의 스릴러 작품입니다. 시놉시스를 보면 주인공 김진규는 아내 주중녀와 다리가 불편한 딸 애순이 그리고 아들 창순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방직 공장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이자 작곡가인데 어느 날 그의 집에 가정부 명숙이 들어오면서
집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그는 아내 몰래 가정부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자 이상한 성격 소유자의 가정부는 이를 빌미로 그를 협박하게 됩니다. 1950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김기영 감독은 이후로 점점 대중에게 외면받아 잊혀진 감독으로 남을 뻔하다가 1990년 중반부터 영화계 활동을 시작한 명장 박찬욱, 봉준호, 임상수, 류승환 등의 후배 감독 등이 적극적으로 그를 재조명하면서 다시 빛을 보게 되었는데 1998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그의 회고전이 열리기 며칠 전인 2월 5일 명륜동 자택 화재로 부부가 동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중녀가 출연하여 열연을 보인 김기영 감독의 원작 하녀 영화는 1960년대 중산층 가족과 하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그려냈고 국내외 영화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도 복원에 힘썼고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도 하녀의 영향을 여러 차례 언급했죠. 복원판이 해외 영화제에서 상영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화 하녀는 196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계급, 욕망, 도덕의 붕괴를 날카롭게 보여줘 오늘날에도 충분히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현대 작품과도 연결 지어볼 수 있어서 과거 영화가 현대 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도 전혀 낡지 않은 문제의식과 연출력 덕분에 하녀는 고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날에도 대단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오래전 영화 하녀는 1960년에 개봉 상영되었고 김기영 감독이 제작했으며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 스릴러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1960년대 당시 중산층 가족과 그 집에 고용되어 일하는 하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그려냈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풀어서 말한다면 자본가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자신의 계급 상승에 대한 열망과 억눌린 욕망을 추구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천에서 일어난 하녀 살인사건이 모티브가 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로 충격적인 결말과 함께 영화는 계급적 갈등,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회적 배경으로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변화하는 중산층 가정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계급과 욕망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하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계급적 열망과 억눌린 욕망을 상징하며 영화 내내 집 내부의 계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계급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인물들의 욕망과 공포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며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파격적이고 흡입력 있고 세련된 영화입니다. 디테일하고 과감한 연출 또한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눈을 뗄 수 없는 과감하고 단도직입적인 장면들,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왠지 미국 공포영화의 거장 히치콕을 떠오르게 하지만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파괴적인 욕망에 대한 통찰은 히치콕보다는 좀 더 날카로운 금속 같은 예리하고 차가움을 느끼게 합니다. 영화 감독 김수용의 인터뷰를 보면 내가 주중녀를 처음 만난 것은 해방되던 해 가을이었다. 우리 고향 안성읍에는 논바닥을 메꾸고 건축된 애원극장이 유일한 문화시설이었으며 건물 주인 피아니스트 애원은 대지주의 아들이면서 좌익운동의 멤버였고 그래서 극장에는 소위 프롤레타리아 연극이 늘 공연되고 있었다. 그 무렵 지금은 극단 이름도 연극의 제목도 잊었지만 서울에서 지방 공연을 온 일행 중에 정득순, 주중녀의 이름이 끼어 있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극장을 빌려 음악회와 연극 공연을 하게 되었고 나는 조각가 김세중이 쓴 해방전야란 연극 연출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남학교이기 때문에 부득이 남자가 여자로 분해야 했으며 도대체 여배우란 어떤 사람들인가 관찰하고 싶어서 무작정 그들이 투숙하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간 것이다. 가을 바람이 부는데 썰렁한 여름옷을 입고 배우들은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마지못해 우리를 만나주었다. 그때 주중녀는 젖먹이를 업고 있었고 주로 정득순이 설명을 해주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지금은 생각도 나지 않지만 우수에 젖은 주중녀의 얼굴이 퍽 예뻤었다고 생각되었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0년대의 한국 영화는 거의 소재 선택과 표현의 자유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주중녀의 대표작 만선은 현재 필름이 실종된 상태이지만 천승세의 어촌 연극을 영화로 옮긴 것인데 그 무렵 당국에서는 해외 영화제 출품을 금지시켰습니다. 빈곤한 한국 어촌이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그려졌고 노사 갈등의 심각성과 무엇보다 어민들의 절망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주중녀의 또 하나의 대표작 산불은 월출산 빨치산의 실화를 극화한 차범석의 희곡입니다. 낮에는 태극기가 날리고 밤에는 인공기가 걸리는 산골짜기 대반마을에 벌써 쓸만한 사내들은 없었습니다. 모두 어느 쪽인가 편이 되어 집을 떠났기 때문이며 그들의 아내는 고독과 굶주림을 참으며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빨치산의 아내 도금봉과 국군의 아내 주중녀는 이웃하고 있으면서도 앙숙처럼 지내는 어느 날 젊은 사내가 마을로 잠입해 들어와 주중녀에게 구원을 청하게 되죠. 산에서 도망한 사내는 굶주림에 지쳐 있었으나 여자를 보자 먼저 본능이 발동합니다. 대밭에 굴을 파놓고 남과 여는 갈증을 풀게 되는데 이 광경을 도금봉이 보게 되고 결국 두 여자는 협의 끝에 사내를 사육하며 번갈아 욕구를 채웁니다. 이 영화는 당시 섹스 심벌이었던 도금봉과 점잖은 안방마님 주중녀를 두 여자로 캐스팅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한 추억의 배우 주중녀, 만인의 애인이자 어머니였던 그녀는 70년대 중반 뇌종양에 걸려 시한부 삶을 살 때 낙화된 벚꽃을 달래듯 스스로를 달래며 살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스크린의 벚꽃으로 항상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 전문 기자 에이나였습니다.